조선 건국의 피바람 속에서 형제들이 서로를 죽이고 모함했던 그 시대. 단 한 사람, 무시무시했던 이방원조차 함부로 할 수 없던 형이 있었습니다. 조선의 두 번째 왕 정종. 그는 우유부단한 왕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실은 조선 최강의 무인이었습니다. 1357년 태조 이성계의 둘째 아들로 태어난 정종. 그의 초명은 방과였습니다. 역사는 그를 약한 왕으로 기록했지만 실제로는 전혀 달랐습니다. 1377년 21살의 정종은 아버지 이성계를 따라 전장에 나섰습니다. 그때부터 21년간 그는 쉬지 않고 전쟁터를 누볐습니다. 지리산에서 왜구를 토벌하고 여진족과 싸우고 명나라의 압박 속에서도 나라를 지켰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정종의 체격은 곰처럼 강건했고 말을 타고 활을 쏘는 실력은 장군급이었습니다. 심지어 왼쪽 눈 밑에 사마귀가 있어 더욱 위험 있어 보였다고 합니다. 동생 이방원보다 전장에서 더 뛰어났다는 평가도 있었습니다. 이방원은 정치적 계략에는 천재였지만 무인으로서의 실력은 형인 정종이 위였습니다. 그래서 이방원은 형을 존경했고 평생 조심스러워하며 공손히 대했습니다. 1398년 8월 제1차 왕자의 난이 터졌습니다. 이방원이 이복 형제들을 제거하며 피바람을 일으켰습니다. 정종은 이 난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방원은 형에게 왕위를 권했습니다. 자신이 바로 왕이 되면 민심이 들끓을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정종은 극구 사양했습니다. 왕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21년간 전쟁터를 누빈 그는 이제 조용히 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맏형 진안대군은 이미 사망했고 태조 이성계는 정종을 세자로 책봉했습니다. 1398년 9월 정종은 어쩔 수 없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조선의 2대 왕.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은 징검다리일 뿐이라는 것을. 정종의 재위 기간은 고작 2년이었지만 그 사이에도 많은 일을 했습니다. 법전을 정비하기 위해 조례 상정도감을 설치했고 관리들이 권세게 청탁하는 것을 막는 분경금지법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1400년 제2차 왕자의 난이 터졌습니다. 이번에는 이방원과 막내 이방 간의 대결이었습니다. 정종은 이 싸움을 지켜보며 결심했습니다. 이제 그만 내려놓겠다고. 난이 끝나자 정종은 동생 이방원을 세자로 책봉했습니다. 그리고 9개월 후인 1400년 11월 왕위를 물려주었습니다. 재위 2년 3개월. 매우 짧은 재위 기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종은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홀가분했습니다. 왕위를 내려놓은 정종은 산왕이 되었습니다. 이방원은 형에게 인문공의 산광이라는 존호를 올렸습니다. 문과 예를 갖춘 온화하고 공손한 상왕이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평생 형을 극진히 모셨습니다. 정종은 한양을 떠나 개경으로 갔습니다. 인덕궁에서 자유롭게 살았습니다. 사냥을 즐기고 격구를 하고 온천 여행을 다니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동생 태종이 피바람 속에서 정치를 하는 동안 정종은 평화롭게 살았습니다. 형제들 중 유일하게 이방원과 평생 우애를 유지한 사람, 바로 정종이었습니다. 태종은 형이 필요한 것이 있으면 무엇이든 들어주었습니다. 정종이 개경에서 편히 살 수 있도록 배려했습니다. 형제가 권력을 위해 서로를 죽이던 시대에 이 두 사람만은 끝까지 우애를 지켰습니다. 1419년 9월 26일 정종은 63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당시로서는 상당한 장수였습니다. 태종과 세종이 지켜보는 가운데 평화롭게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이때부터 기묘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정종이 죽자 조정에서는 묘호를 논의해야 했습니다. 묘호란 왕이 죽은 후 조정이 올리는 공식 칭호입니다. 태조, 태종, 세종처럼 말입니다. 전통적으로 나라를 세운 왕에게는 태조, 그 뒤를 이은 두 대 왕에게는 태종의 묘호를 올렸습니다. 중국의 송나라, 요나라, 금나라, 원나라 모두 두 대 황제를 태종이라 불렀습니다. 당연히 조선의 2대 왕인 정종도 태종의 묘호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세종이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사시, 즉 명나라가 내려주는 시호만 허락하고 조선 조정이 올리는 묘호는 올릴 수 없다고. 무슨 뜻일까요? 세종이 큰아버지 정종이 아닌 친아버지 이방원에게 태종이라는 묘호를 주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결국 정종은 명나라가 하사한 공정왕이라는 이름만 받았습니다. 묘호가 없었습니다. 조선의 임금이었지만 임금 대접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왜 세종은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요? 그에게는 명분이 있었습니다. 정종은 왕자의 난으로 왕위에 올랐고 2년 만에 동생에게 왕위를 물려주었습니다. 정통성이 약했습니다. 세종은 아버지 태종의 정통성을 강화하기 위해 큰아버지를 희생시킨 것입니다. 정종의 자손들은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태종과 세종의 시대였습니다. 정종의 자식들은 선성군, 무림군 등 군의 칭호만 받았습니다. 대군도 공주도 아니었습니다. 조선은 처음부터 정종을 적통으로 취급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1468년 말 예종이 즉위했습니다. 예종은 즉위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대신들에게 물었습니다. 공정대왕은 이유도 없이 묘호를 못 받았으니 이제라도 올리는 게 어떨까? 라고 말입니다. 대신들은 난색을 표했습니다. 태종과 세종께서 묘호를 내리지 않은 데는 반드시 깊은 뜻이 있었을 것이라고. 예종은 공정왕에게 희종이라는 묘호를 정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예종은 즉위 1년여 만인 1469년 갑자기 승하했습니다. 논의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1475년 성종 때였습니다. 정종의 자손이 상소를 올렸습니다. 공정왕에게 묘호를 내려달라고. 성종은 답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중종 때도 정종의 후손들이 여러 차례 상소했습니다. 하지만 모두 묵살되었습니다. 그렇게 세월은 50년, 100년 흐르고 흘렀습니다. 공정왕은 여전히 묘호가 없었습니다. 야세는 이런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왕실 제사를 맡던 하급관리 차식의 꿈에 공정왕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왕은 한탄했습니다. 전임들이 너무 소홀히 대했다고. 차식은 깨어나 공정왕의 제사를 정성껏 지냈습니다. 그러자 공정왕이 다시 꿈에 나타나 고마움을 표했고, 얼마 후 차식이 노모를 간병하러 귀향하는 길에 독수리가 큰 물고기를 던져주었다고 합니다. 공교롭게도 노모의 병에 효험이 있는 가물치였습니다. 진실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야사는 당시 사람들이 공정왕을 불쌍히 여겼음을 보여줍니다. 1681년 6월 숙종 7년이었습니다. 왕실 족보를 편찬 관리하던 관청인 성원계보 교정청이 보고했습니다. 공정왕의 묘호가 빠져 있다고. 숙종은 놀랐습니다. 무려 사후 262년이 지났는데도 묘호가 없다니. 대신들이 모였습니다. 이번에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숙종은 단종도 복위시켰고 소현세자빈 강씨의 명예도 회복시켰습니다. 역사를 바로 세우는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대신들은 말했습니다. 태종은 평소 형이 조용히 살고 싶어하는 뜻을 알고 묘호를 올리지 않았지만 마음은 편치 않았을 것이라고. 꿈보다 해몽이 좋았습니다. 1681년 9월 18일 드디어 공정왕에게 묘호가 내려졌습니다. 정종, 백성을 편안하게 하고 크게 염려했다는 뜻이었습니다. 죽은 지 262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조선왕 27명 중 가장 늦게 묘호를 받은 왕. 하지만 정종 본인은 어땠을까요? 그는 왕위에 있을 때보다 왕이 아니었을 때가 더 행복했습니다. 피바람 속에서 벗어나 사냥하고 격구를 즐기며 63세까지 장수했습니다. 묘호가 굳이 없었어도 괴념치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정종의 무덤인 후릉은 지금 북한 개성에 있습니다. 그래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도 등재되지 못했습니다. 폐위된 연상훈과 광해군의 무덤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어쩌면 그것도 정종답습니다. 한양이 아닌 개경에서 조용히 혼자 이방원조차 함부로 할 수 없었던 형. 21년간 전장을 누빈 최강 무인. 하지만 권력욕은 없었던 사람. 살육의 시대에 유일하게 이방원과 우애를 지킨 형제. 왕이었지만 262년간 왕 대접 못 받은 왕. 그러나
그 누구보다 자유롭고 평화롭게 산 사람. 이것들이 조선 2대 왕 정종을 가리키는 수식어들입니다. 오늘 정종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조선 왕조에 숨겨진 더 많은 스토리를 만나보세요.